자, 248쪽 불교 사상과 관련된 부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불정책과 불교 용서. 첫 번째, 태조. 불교를 충상해달라. 훈유실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후손들에게. 그다음에 개경의 여러 차원을 건립해달라. 그다음에 강종식이 승가제도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강종식에 우리가 과거 시험이 치러지죠. 후주인 쌍계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데 문과, 승과, 작가, 총 세 가지를 봅니다. 문과, 승과, 작가. 즉 승려들에게도 시험을 보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종시와 선정시 두 가지 있고요. 일자 합격자에게 주는 대덕이라고 하는 관직을 내리게 됩니다. 대덕. 시험은 교종시, 선정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종이란 부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의 말씀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걸 통상 우리는 불경이라고 할 거고요. 선정은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걸 선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정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책이 없겠죠.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훗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조계정이 되고 이건 훗날 고래 천태정이 되죠. 이해 가셨죠? 이해 안 가죠? 지금 모습이 지금 뭐지 저거? 저는 되게 생경한 게 나타나는데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죠? 다시 해드릴까요? 불교 공부 안 하셨나요? 처음 해보시나요? 아니, 대답을 해야지. 내가 알지. 불교 공부 처음 해보세요? 아니면 좀 해봤어요? 봐요. 그냥 모르지. 선생님 쭉 이렇게 강의원 경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교 하나, 근현대사의 무장투쟁사, 이 두 개를 벽을 넘어야 돼. 이 두 개의 벽을 깨고 나면 되게 이제 목사가 쉽게 다가올 수 있어. 야, 내가 도전할 수 있겠다. 두 개만 깨면은. 근데 그 두 개를 못 깬다고,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헷갈려. 왜? 애우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우지 말라고. 제발 좀 이해해달라고. 네, 이해하면 되게 쉽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각 학교별로 나오시는 분들 뭐 전공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전공 과목을 외우나? 안 외우잖아. 이해하고 있잖아. 이해하고 누군가 설명하고 여러분 시험 봤을 때 막 주관식으로 논술을 막 썼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봐요.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 때문에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종과 선정 두 가지가 있다고. 교종은 부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 부처의 말씀은 꼭 불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 불경이 만들기 전에 부처가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 유명한 10제자들이 부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웠어. 왜? 잊어먹을까 봐. 그래서 야,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외워. 너는 여기까지 외워. 각자 파트를 외워. 통째로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절간에 가면은 스님들이 암송하는 습관이 남아있어. 그래서 목탁 두들고 어떻게 이게 나오지. 기억나시죠? 절간에 가면 스님들이 이게 부처님의 첫 제자들이 교육을 받고 내가 잊어버릴까봐 이걸 통째로 암송하는 습관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어. 21세기 사는 우리 입장에 어떻게 되게 좀 왜 외우지? 그냥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USB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쳐서 딱 치면 엔터 치면 보고 그냥 목탁 두들기면서 이렇게 읽으면 될 텐데 굳이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저 어떻게 다 외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막 되게 한자로 되는 용어들 막 계속 외우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도중에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전쟁에 죽어버리면 중간중간 이빨 빠지지 막 빠져나가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죽간이 있지. 그때는 종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라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 그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주간이야.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줄로 엮었다 해서 책이 되는 거야. 한자로. 말 그대로 상형 문자야,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줄로 묶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두루두루 묶어서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이게 책이야. 네, 대나무 이렇게 잘랐으니까 두루두루 무르지가 실로 연결됐으니까. 주간이라 부른다고 영어 갖다가. 그래서 처음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어야 됐다고. 자, 이걸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부처님 말씀을 외우다가 안 되니까 병사하거나 전쟁이나 전사하거나 중간에 이빨밭이 빠지시니까 이렇게 기록해야 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불경이라고 한다고. 불경이라고 한다고. 경은 되게 중요한 단어죠. 진리를 의미해요. 경은 진리를 뜻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불경,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면? 성경. 도교에 관련된 뭐가 그러겠어? 도경 이렇게 부른다고. 왜냐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경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상형만 줄여요. 우리가 이렇게 배를 만들다면 옷을 만들 때, 옷감을 만들 때 이렇게 길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짠다고 이렇게. 어떻게 배틀에다 올리고 이렇게 쭉쭉쭉 내린다고. 그럼 이거 옷이 안 되지. 옷감이 안 되지. 왜? 가로만 묶으면 옷감이 안 되지. 왜? 퍼져나가지. 허물어지지. 뭘 꼭 세워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경은 세로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에서.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로만 가지고는 옷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세로 만들. 이걸 경이라고 불러요. 이 한자의 아주 뜻풀이 아주 가장 기초적인 뜻풀이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불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 불경을 공부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교정. 공부를 테스트 때 보겠다는 거지. 이 선정은 우리 알다시피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뜻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커다란 동굴 안에 들어가서 까만 벽을 보고 자선을 통해서 깨우쳤다. 이걸 선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교에는 교정과 선정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시험을 같이 봐게 됐다. 교정시, 선정시, 일자합격자에게 무조건 대덕. 그리고 난 다음에 승진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교정이 뭐고 선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아셨죠? 또 처음 들으셨던 분들, 내가 복습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승가제도를 시행하였다. 왕사, 국사, 왕의 스승사자, 국가의 스승, 사자는 그런 거 뭐야? 자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결정사항을 놓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자문을 어드바이스를 구해보는 거지. 왕사와 그 다음에 국사가 있다. 그래서 현종갑니다. 연등해와 팔간해가 부활되고 현화설이 됐다. 봐봐. 성종 때 연등해와 팔간해가 폐지됐어. 성종은 유학적 성질이 되게 깊은 군주기 때문에 굳이 불교 행사인 연등해 팔간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현종 때 이걸 다시 부활해요. 이 사람은 승려 출신의 왕이에요. 이건 설명을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늘어져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진도를 못 뺀다고요. 문종 때 승려에게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문종 때 별사전, 승려들에게 이제 월급이 나간다는 거예요. 별사전이 지급되었고, 흥왕사를 건립했다. 문종 때 흥왕사가 건립되었다. 문종의 넷째 아들이 승려가 됩니다. 그 유명한 의천입니다. 즉 의천을 이해해서 지은 절 중에 하나가 흥왕사가 되겠죠. 의천은 12살에 출가해서 13살의 나이에 승통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 오늘 아침에 넘버원 조계종 총무원장 정도까지 올라간 13살에. 누구 백이야? 아빠 백이지. 아빠 찬스 쓴 거지. 아빠 찬스를 쓰기도 했지만 되게 공부를 잘했던 인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흥왕사는 의천이고요. 이건 유학 전에 지은 절이에요. 그리고 숙종이 죽었을 때는 의천이 유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 숙종이 왕이 오릅니다.
숙종이 왕이 되자 송의 유학을 다녀옵니다. 송 유학 이후에 지은 절이 국청사입니다. 효종과 그 다음에 의천의 어머니가 돈을 모아서 지은 절이 국청사가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잘 보세요. 요거 봐봐. 요건 유학 전이야. 유학 전에 지은 절이고, 이건 유학 후에 지은 절이야. 흥왕사는 하엄종의 본찰이야. 여기는 볼까요? 국청사는 천태종의 본찰이 됩니다. 지금 하엄종과 천태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봐. 하엄 봐, 하엄. 모르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야, 지금. 하엄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간결하고 화려하게 쓴 책을 하엄경이라 불러요. 이 하엄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종파가 하엄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왕실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왕실 불교예요. 왜 중요할까요? 좋다고 할까요? 네. 일즉다 다즉일 사상이 보여요. 즉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왕실 사람이 되게 좋아하지. 일즉다,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봐요.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다. 다시 갑니다. 왕과 국민을 바꿔볼게요. 왕과 백성으로 바꿔볼게요. 왕은 곧 백성이요, 백성은 곧 왕이다. 마지막에 누가 짱인 거죠? 왕이 짱인 거예요. 일종의 왕직불 사상이 돼요. 왕이고 부처다 하는 사상이에요. 신라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왕직불 사상이다. 왕이 곧 부처다 하는 왕직불 사상이 하엄전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왕실 불교라고 보면 돼요. 자, 국청사에 갑니다. 국청사에는 아까 천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태종은 뭐냐 봐봐. 기존의 하엄종에다가 선종이 합쳐진 거예요. 천태 봐봐. 한자 볼게. 한울천, 클태. 한울 아래 큰 게 두 가지가 합쳐졌다. 이걸 천태라고 불러요. 천태종이라고 불러요. 천태종이랑 하엄종에다가 뭐가? 선종이. 선종이 뭐라고 했지 아까?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사상이다. 이게 여기 들어왔다. 이걸 천태종이라고 불러요. 아주 기초 중에 생 기초하고 있어. 그 처음 듣는 분도 와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한 번 하고 끝나니까 계속 반복할 거야.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 쭉 펴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기억했는데 저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가 불교하고 무장투쟁사라고. 이거 넘게 되면 두 가지만 넘게 되면 어떻게? 되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네. 이어서 갑니다. 정부의 정책 하다가 수도되어 있습니다. 연등의 8간에 국가 행사로 시행됐습니다. 사원에 토지 지급 및 면세 특권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승려에게 면역 혜택입니다.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승려들.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바탕으로 수공업품 생산, 고리대와 상업활동에 참가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 일부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융성, 귀족과 일반인들이 널리 믿게 되었다. 강종 때 승려 보겠습니다. 해거, 탐문, 균여, 재관, 우통 다 알아야 돼. 강종식에 되게 유명한 승려가 5분이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해거 갑니다. 태조의 부름을 받고 정종 때 왕사가 되었다. 해거. 광종 19년 국사 역임됐다. 법안정을 전파했다. 법안정이 밑줄 긋습니다. 법안정이 밑줄 긋습니다.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선종승려야. 교종승려하고 선종승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교종승려는 뭐라고 그랬지? 불경책을 열심히 보고 터득하는 방식을 택하고, 선종승려는 순간터득이야. 순간터득.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원효대사는 교종승려야. 신라는 무조건 원효가 살았던 시기는 교종밖에 없어. 근데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유학 가다가 경기도 화성에서 묘안에서 물 한 모금 먹고 갈증이 해갈려서 순간 터득했지. 그지? 아침에 본 물과 갈증 날 때 먹으면 똑같은 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임을 알고 내가 막 토했다고. 갈증 날 때 먹을 때 되게 해갈이 되게 개운하게 해갈이 되게 잠을 잘 잤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해골바가지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막 토하는 현상을 나타났다고. 근데 결국은 그 물이 그 물이었거든요. 바뀐 것은 물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순간 터득한 거야. 그 유학을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교정승려인데 원효가 있을 때는 선종이 없었어요. 신라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정승려가 된 거야. 그런데 교정승려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터득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유학길에 간 거지. 그 유학길에 더 뭔가를 터득하러 갔는데 유학도 가지 못하고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터득해버렸다는 거야. 이게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순간 터득하는 방식을 선종이라 불러요. 자, 봐봐. 고려가 돼서 나라가 바뀌었다고, 이제. 신라가 망하고. 자, 승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 승려가 있을 거 아니야. 교정 승려들 어떻게 절까지, 열심히 읽고 외우고 막 암송하고 있다고. 선정 승려는 이렇게 하고 뒷짐 주고 다닌다고. 왜? 나도 원효처럼 순간 터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되나? 안 되지. 터득 안 되지. 그럼 교정 승려들이 뭐라 할까? 미친놈 새끼들. 책 한 자도 안 보고 터득하겠다고? 그럼 교정승려로도 무지하게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정이들 어떻게 해? 야, 이거 터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법안종을 수입해 왔다고. 봐봐. 불법을 보는 종파란 뜻이야. 불법을 보는 종, 볼 안자니까. 이거 뭐죠? 선종 종파인데 불경책을 보는 종파가 서로 중국에 생겼다는 거야. 그거 가져오자고 해거가 해냈다고. 이해 갔어요? 해거가 뭘? 보는 선종인 법안정을 가져서 해냈다고. 해냈어요, 해거가. 법안정이면 체크하면 돼. 다른 거 몰라도 돼. 탐문가입니다. 교정 중심의 선종 통합 노력 왕사를 역임했다. 이 탐문은 뭐냐면 태조 왕건이 탐문이 있는 절에 가가지고 아들을 하나 점지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요구했어. 그 결과 광종이 태어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광종이 왕이 되자마자 뭐가 되는 거야? 왕사가 된 거야. 저 양반이 나를 기도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저보러 갔다가 저 유명한 스님 나를 왕사로 모셔야지. 왕사가 된 거야. 외우셨나요? 왕이 탄생했어. 탐문이야. 됐어? 외우셨어? 연상해 보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 태어났는데 나중에 왕이 됐잖아. 왕사가 됐잖아. 누가 탄생했다고? 왕이 탄생해서 탐문이라고. 해결은 뭐야? 법안정을 가져 해결했다고. 말의 유의야. 말의 유의라고.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 선생님 저렇게 외우는구나. 말의 유의라고. 균여갑니다. 강정 때 무지하게 많이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가 균여입니다. 우리 중학교 책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해거, 탐문, 재관, 의통 이런 게 안 나오죠. 거의 균여밖에 안 나오죠. 예, 대한민국의 역사 공부를 했던 중학생 이상의 졸업자는 균여를 다 알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기법사 조지 스님. 기법사는 교종입니다. 교종. 기법사는 교종입니다. 훗날 무신정권 시기에 기법사의 스님들이 난을 일으키죠. 반무신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기법사 승려의 난 또는 반무신난 할 때 대표적인 절이 기법사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고려 건국 당시 해인사 밑줄 꼽아요. 합천입니다. 경상도 합천 해인사가 있어요. 유명한 절이죠. 합천 해인사 승려들이 견훤을 지지하는 견훤 밑줄 그어요. 관해의 남학파 밑줄 긋습니다. 관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유명한 승려인데요. 그 당시에 남학파와 자르시고 슬러시 왕건을 지지하는 희랑 밑줄 긋습니다. 희랑 스님입니다. 희랑의 북학파 밑줄, 희랑 밑줄 그으시고 북학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와 함께 대차례 승려를 찾아가 해인사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였고 민간을 방문하여 설교하여 종파 간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야. 후백제라는 나라의 견훤과 고구려라는 나라의 왕건 세운 나라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이때 승려 두 분이 나는 여기 백제를 후원하겠다, 나는 고구려를 후원하겠다, 둘이 나뉘어졌다는 거야. 그 유명한 승리. 어디에서? 해인사의 승려 두 분이
예, 두 분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그 스님을 알아는 뜻입니다. 희랑대사 밑으로 가야 돼요. 희랑대사. 희랑대사는 북악파이기 때문에 왕건을 후원했다. 그 다음에 관에는 남악파인 견을 후원했다. 이걸 균여가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나와 있지만 실은 종식은 아니고요. 그게 결국은 실패로 봐야 돼요. 종식이라 나왔지만 여기서 시험은 결과적으로 희랑과 간해가 남악인지 북악인지 어디가 어디가 왕건을 어디가 견호인지를 후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뜻입니다. 두 개 다 외우려면 힘들 거예요. 희랑만 꼭 하나 잡으세요. 희랑대사가 왕건을 후원했다. 실제로 희랑의 사진 모습도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상융해 사상 보겠습니다. 성상융해 보죠. 자, 성을 뜻하는 성과 색을 뜻하는 상을 원만하게 융합함으로써 당시 잔림했던 하엄 사상 속의 법상종의 사상을 융합하여 교파 간 대립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성상융해 볼게요. 자, 하나하나가 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성스러운 것, 법상종, 여기 하엄종. 자, 여러분들 대답해야 제가 설명했으니까. 하엄종은 누가 다른 애들이죠? 귀족의 왕실이에요? 왕실이잖아. 봐봐. 꽃필화. 장엄할 엄. 꽃이 장엄하게 폈대. 뭐가? 이 세상이. 곧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천국이 아닐 수 있지. 그렇잖아. 자, 이 정부가 되게 정치를 잘하지. 여기가 곧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 무슨 소리야. 죽겠구만.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 뭐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인식의 치적을 갖다 널리 홍보하고 여기가 곧 천국이야. 여기 하엄의 세상에 막 얘기한다고. 꼭 죽어야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뭐죠? 왕을 갖다가 막 떠받드는 거잖아. 이런 사상을 뭐라 불러? 하엄 사상이야. 이건 주로 누구죠? 왕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왕실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있잖아. 천국이잖아. 얘기하고 하엄종이야. 무슨 소리야. 거짓말 치지 마. 힘도 죽겠구만 코로나 때문에. 귀족들이 법상종이야. 서로 두 개가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다고. 여기는 잘 되고 있다고 여기는 뭐 비판하고 있어. 여기는 야당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새끼들아. 좀 똑바로 좀 해봐 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왕에게 이 비춰진 걸 보니 균형가 좀 안타깝거든.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 두 개를 합치려고 하는 거야. 성과 상. 그럼 뭐야? 하엄종 중심의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주체가 하엄종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광종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균열 생각은 뭐죠? 하엄종 중심의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도 우리는 성상융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현시범가 갑니다. 자, 보현시범가라는 11수에 향가를 지서 노래로 불교의 교리를 알기시게 부르게 함으로써 대중이 부처에 친근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향가를 통해서 흔히 유행가처럼 불려지는 노래를 통해서 부처를 내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이게 보현시범가. 성성무예가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남녀 기천까지 융합하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불교 통합은 당연히 두 개를 합치려고 하는 거야. 성상융해니까 하엄종과 법상종으로. 다음 게 되게 중요하죠. 남녀 기천, 기하고 천한 사람을 다 하나로 만들어. 그러니까 즉 사람으로 다 통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벽을 깨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주장일 뿐입니다. 재간 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천태사교의만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천태사교의를 저술했다. 천태사교의를 저술했다. 재간입니다. 그건 외워야 됩니다. 천태사교의 재간입니다. 역시 책을 쓴다는 건 천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제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재간의 천태사교입니다. 책 쓰는 것은 범인이 쓸 수 없습니다. 천재가 쓸 수 있습니다. 천태사교입니다. 그 다음 의통가입니다. 중국 5월에 천태 16대조가 되었고 송나라의 천태정을 중흥시켰다. 의통도 봐야 되겠습니다. 의통도
중국 오우란 나라 갔습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가서 천태종을 보고하게 됐다.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봐봐요, 이제. 문종 숙종 연간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성자가 등장한다고. 이 사람들은 정기 스님들이잖아요. 고려 정기 스님들이잖아요. 고려 중기에 천태종을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의천이 천태종을 공부하고 싶은데 천태종을 공부할 만한 스님과 책이 없어요. 왜?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 가서 사망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큰 스님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없다는 거야. 그 이 사람은 되게 고민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보는 거야. 우리가 신라 천년의 역사, 불교의 역사인데 여기에 똑똑한 놈이 있을 거야. 내가 공부하려고는 뭔가 누군가 했을 거야. 찾아봤다고. 그래서 그놈 찾아는 그게 원효예요. 그래서 의천이 원효를 발견하자마자 아버지에게 뭘 합니까? 의천을 갖다가 이게 날씨가 습해서 그러나 분필이 자꾸 부러져요. 의천을 원효대사를 하정국사로 추존합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추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사, 왕의 스승이 국가의 스승을 삼겠다는 뜻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원효대사는 신라와 통일신라 겹치는 인물이야. 신라 통일 과정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자, 신라로 보자고. 신라의 인물이 고려라는 나라에 와서 국사로 추존됐다는 사실 구분하실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의천이 원효대사의 뛰어남을 알고 왕에게 하정국사로 추존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적은 줘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공부하려고 봤더니 공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야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 유학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문종 때는 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갈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송나라예요. 여기가 거란이에요. 이 두 개 나라가 지금 응응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고려라는 나라가 송으로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돼? 거란이 싫어한다고. 외교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외교적 분쟁이 싫어서 송의 유학을 못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종이 죽고 숙종 때 쭉 왔을 때 의천이 바로 숙종 위에 형이거든요. 여기 동생이고요. 그래서 의천이 김포에서 밀항을 하게 돼요. 김포 멀지 않습니다. 개성의 수도였고 좀 내려면 김포거든. 김포에서 송나라 상선을 타고 밀항을 한다고. 밀항을 해서 송의 유학을 가서 뭘 공부하고 오는 거죠? 천태종을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천이 천태종을 보급하기 시작한다고요. 보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절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절간이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응? 국청사라고. 자, 송에서 배운 학문이 어디서 배워왔어? 여기도 국청사라고. 국청사는 어디에 있었나요? 천태산에 있었어요. 산 안에 국청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국청사라는 줄 똑같이 동일한 힘을 줬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천태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천태종이라고 부르게 돼요. 어때? 조금 꼬리가 연결됐어요? 어때? 불교 공부에 조금 재미가 있어지죠? 조금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긴 하지. 조금 어려운데 흥미가 조금 왔지. 그죠? 달달 내우는 거가 좀 다르지. 선생님 그게 그건데요? 그럼 나도 모르지. 여러분 책임져야지. 여러분 인생인데. 그죠?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대신 봐줄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가고 컨닝 많이 줘. 1번에 2번, 3번에 2번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뒤에다 대고. 그죠? 여러분 이제 실력을 기르시면 돼요. 됐죠? 249쪽 불교 통합과 천태종 갑니다. 어느 정도 했던 것들이 기초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강종 하음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정해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정리했다. 하음종 밑줄, 법안종 밑줄. 법안종 뭐라고 그랬죠? 불법을 보는 선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볼 안자입니다. 되게 쉽죠? 우리가 눈이 아플 때 안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 안자입니다. 네, 불법을 보는 선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선종은 불법을 안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보는 선종이다.
2번 갑니다. 현종 이후 법상정, 하엄정이 불교계의 주류를 형성하겠다. 종파가 분열이 일어났다. 현종 이후 법상정과 하엄정이 불교의 주류가 이루었다. 법상정은 귀족들의 승려고, 귀족들의 종파고요. 하엄정은 왕실도 후원한 종파이다. 의천 갑니다. 교단 통합운동, 문종의 넷째 아들로 11살에 출가해서 13살에 충통의 자리를 앉게 되었다. 흥왕사 주지 밑줄 긋습니다. 흥왕사 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흥왕사를 개창하게 했고, 그 다음에 11살에 출가해서 13살에 주지가 됐다는 거. 아버지가 힘이 작용됐겠죠. 그냥 국정사의 주지가 되겠다. 구분한다 했지. 흥왕사는 유학 전에 절이고, 그 다음에 국정사는 유학 이후에 새로 지은 절이라는 사실.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절이에요? 다 의천을 위한 절들이에요. 이 사람이 왕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의천은 원효의 하쟁사상을 토대로 불교 사상을 통합하려 했다. 원효의 하쟁사상, 원효의 밑줄을 보면 되겠죠? 원효의 하쟁사상. 그래서 원효를 뭐 하려고 그랬다고 여기? 뭐로 추존했다? 여기 찬장 적어봐. 뭐라고 추존? 하정국사로 추존했다. 신라 사람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를 왕사로 추천했다는 거야. 추천했다. 그 다음에 교관겸수를 제창했다. 교관겸수를 교하고 관을 겸수 잘라봐. 교관을 잘라봐. 교와 관을 잘라봐. 교육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스님들은 그죠? 그죠? 관은 뭐죠? 볼 관자입니다. 본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교정과 선종이 전부 다 겸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관 겸수란 말은 교정, 선종 다 합쳐서 같이 공부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동 천태종 보겠습니다. 천태종은 중국 거죠. 송나라 거죠. 우리나라가 왔으니까 바다 건너왔기 때문에 해동이라는 단어를 넣는 거야. 원래 중국 건데 송나라 건데 우리나라 건너왔기 때문에 해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해동 천태종. 해동 천태종은 고려 천태제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숙종의 혼으로 국정사를 창건 건, 교단 재편으로 교선통합의 사상적 과제를 해결을 시도, 송의 유학, 정원스님과 교류. 정원스님은 자기 스승입니다. 국정사의 주지스님이기도 하고요. 의천의 중국 송나라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 천태산 국정사에서 수련. 이해 갔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 자, 흥왕사의 교장도감 밑줄 긋습니다. 자, 이거 잘라봅시다, 이거. 어디 자르면 될 것 같아? 교장도감에서. 자르면 되겠지? 슬래시하면 되겠지? 도감 뭐라고 할까? 임시? 관청. 교장. 불교 경전을 이제 만드는 도감이 그 뭐예요? 임시? 관청이겠지. 불교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이어서 가봅니다. 흥왕사 교장도감을 설치, 임시관청을 설치해서 교장 간행 목록인 심편제종 총록 밑줄 긋습니다. 예. 심편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었어요. 자, 각 나라, 송나라, 요나라, 거란, 일본, 에라고 하였죠. 그 다음에 고려에 들어와 있는 불경의 논문을 총집결해서 목록을 만들었다. 즉 영어로 치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즉 각국의 나라에 있는 논문집을 다 털어 모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논문을 쓸 때는 본인의 주장도 있고 여러 선배 선생님들의 뭐 논문을 우리가 참고하죠. 참고해서 분명히 어디 누구의 논문을 내가 조금 빼다 썼다는 걸 전부 다 주석을 달죠.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심편제종 규정 총록이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일본 놈의 새끼들이 이걸 속장경이라고 칭하게 됐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 줄여서 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편찬했다. 신편, 제종 모든 종파의 사상들을 이론을 교장으로 총 목록을 잡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속장경으로 부르지만 속장경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이다. 잡혔죠?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험 나올 거 뭐가 있냐면 요거 나온다고. 여기에 송 중요한 거 있어요. 송, 요 거란이 세운 나라, 일본, 그다음에 고려 와 있는 거. 그럼 여기 뭐가 빠져 있죠? 금이 빠져 있죠. 금은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요 시기에 금의 건국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살짝 출제자가 금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틀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금나라 아직 건국되지도 않는 나라를 살짝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아직 금이 건국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란이 융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여진족이 금나라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어서 가겠습니다. 대각곡사 문집 밑줄 긋습니다. 대각곡사 문집. 그 다음에 천태사교의 주. 천태사교에 대한 주석을 달았다. 해석을 달았다는 뜻입니다. 주제 주석 써놓으면 돼. 주석. 해석을 달았다. 되게 어려운 책을 쉽게 풀이해놨다. 한계. 학문적, 종교적 차원의 통합만 시도했지 사회 경제적 모순의 극복 노력은 부재였다. 아직 부족했다. 자기가 왕자 출신의 승려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학문하고 종교적 차원이지 이때 하층민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모순이라든가 사회 부분까지는 쉽지 않았다. 주의. 천태사교의 지혜관인 편찬한 천태종의 교리로서 광정도 지혜관인 편찬한 천태사교의 주의 밑줄 긋는데 주는 의천이 편찬한 거였다. 구분하시면 돼요. 책이 비슷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천태종의 사상 갑니다. 천태종 사상 교관겸수. 이거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겁니다.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겠다는 통합이론. 즉 교정과 선종을 같이 겸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교관겸수입니다. 지관, 잡념을 중지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간주하는 방법이다. 볼거 안 짭니다. 지자는 멈춘다는 뜻이죠. 멈추고 사물을 간주하라. 자, 봐봐. 선생님 한번 봐보시죠. 뭐가 보이나요? 저를 보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고요? 자,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대답해봐요. 선생님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응? 사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하도 몰라. 웅얼거리면 마스크 쓰면 전혀 몰라요. 뭐가 보여요? 선생님이 보여요? 뭐 보입니까? 사람이. 뭐 보여요? 선생님 보여요? 뭐 보여요? 사람이요?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사람이 구분 안 되잖아. 애매모호하잖아. 자, 봐봐. 여러분, 선생님이 보인다는 얘기, 여러분의 선입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사람을 볼 때 본인의 시각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수염도 길고 오고 아주 이상한 복식으로 이렇게 와서 선생님이 수업하게 하겠대. 그럼 얘를 뭐라고? 저 사람 뭐지? 뭐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간이라고. 멈춰서 보라는 얘기야. 뭘? 사물을 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람을 보라는 얘기야. 거기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야.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아셨죠? 이게 지간이라고 한다고. 수도하세요, 보세요. 그거 얘기하는 지간입니다. 선입견 갖지 말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잡념을 중시고 지혜로서 사물을 간주하라.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말라. 사람, 되게 존귀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임과 있다면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옳지 않은 수련 방법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천태정에서 얘기하는 게. 성상겸약, 본질과 표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행하자는 것. 내겸전, 선정과 교정이 어우러져야만 온전해지는 내겸전. 선정과 교정을 다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유명한 스님들 한번 보죠. 의천, 의천 왕자. 진울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진울은 대표적인 조계종 승려입니다. 밑에 의천은 교종의 하음종 승려였죠. 그 다음에 영통의 대각국사비, 영통의 대각국사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영통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국 천태산의 국청사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순천 송광사 모습 보시죠. 순천 송광사는 대표적인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의 본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계종의 본찰. 가보신 분 있나, 송광사?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까지 못 갑니다. 겨우 서울 다니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자, 뭐 안 가보면 어쩔 수 없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결사운동가 조계종을 볼까요? 조계종 보죠. 선정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선정 뭐예요? 부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게 선정이라고요?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게? 신라 시대의 선종으로 됐고요. 고려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조계종으로 변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순천의 송광사 조계종의 본찰입니다. 최고의 사찰입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진을 가보겠습니다. 무신직권기 세속화된 불교계의 자기반성,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참고로 보세요. 진울이 살던 시기는 무신정권 시기입니다. 이 무신정권들은 교정들은 아주 싹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교정 아까 무슨 공부한 사람들이죠?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 부처의 내용,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불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정승 그러니까? 왕실과 짝짝꿍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무신 정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얘들은 하루아침에 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교정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했다고요. 왕실의 권위가 하락하고 자기들 권위가 추락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했어요. 얘들이 무기를 들고 나선다고요. 얘들 군인들한테 이기겠어요? 단칼에 목이 다 피어 날아가는 거예요. 교정들한테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무신 정권식. 왜? 자기를 싫어하는 무신 정권 애들 놔두겠어요? 무신 정권 애들이? 그래서 교정승려를 싹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종 볼게요. 이 선종 애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깊은 산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죠? 산중불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개성에서 이런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팜나라를 하지 않는다고. 정치 관여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관여를 되게 많이 하는 교정승려보다 얘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지. 누가 봤을 때? 무신 정권 애들 봤을 때. 무신 정권 애들 얘들 되게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 정권기에 진우의 후원을 받아요. 그게 최충원 정권이에요. 우리가 정정부 경대성 이임은 최충원이 마지막 권력 잡잖아요. 그 뒤로 최씨 정권이 한 70년 가까이 정권을 잡아버린다고. 이 최충원이 막 후원해 주는 거예요. 뭐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됩니다. 뭐 필요합니까? 막 후원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진울 시기에 조계종이 최고 번창하고 그 다음에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을 때 번창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승려들이 타락했다는 거야. 수선사 중심의 결사운동이 벌어진 수선담이 들어옵니다.
진울이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단어 봅시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어려울 거니까. 결사는 봐봐요.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적어야 돼. 결사가 있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뜻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야. 정부는 정부, 어느 누구에게. 우리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걸 결사라 본다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교 이렇게 더럽게 추악하게졌습니다. 더럽게 정치 권력과 밀착해서 완전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다시 다 도려내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으쌰하고 있다. 결사운동을 한다고. 어디서 한다고요? 수선사 결사운동을 했죠. 자, 봐봐. 수선사가 먼저 봅시다. 자, 봐봐. 진울이 무신 정권 시기에 산종불교 역할을 하고 짱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사운동을 추진했다. 결사운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다 절 이름들이야. 출발점이 거조암. 잠깐만. 거조암, 거조사 상관없습니다. 처음 출발점이 대구 팔공산에서 출발했다고요. 여기는 현재는 은혜사입니다. 영천의 은혜사입니다. 여기 처음 출발했다고. 대구에 가서 처음 출발했다고. 그래서 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상사입니다. 길상사입니다. 여기는 순천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어디로 왔나요? 대구에서 순천으로 이동해 왔죠. 길상사에서 결사운동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수선사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최충원 아저씨가 최충원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무슨 길상사입니까? 수선사를 합시다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송강사로 명칭이 개칭되죠. 그래서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불교의 결사운동 또는 정화운동입니다. 어지럽 표정을 깨끗이 하겠다. 정화운동이 진울이에서 벌어집니다. 이거 암기해버립니다. 거기를 수성해 주세요.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좀 이따 봤더니 문자가 와 있어. 택배 아저씨가 물건 주문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집 앞에 놔두세요. 그쪽으로 택배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경비실에 놔두세요.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가면 또 찾으러 가야 되면 귀찮으니까 거기 우리 집 앞에 문 한번 보면요 그거 있어. 119 아저씨들이 거기 뭐지? 뭐 안에 들어있는 거 있지? 뭐라고 그러지? 잊어버렸다. 거기 넣어주세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택배 거기로 수송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쓸 수 있죠. 네, 거기로 수송해 주세요. 그리고 택배 보내주세요.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내용 가볼게요. 수선사 결사운동의 내용 가겠습니다. 내용. 진울은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타락한 불교 현실을 비판하면서 권수정의 결사함 밑줄 그어봐. 권수정의 결사함 밑줄 그어야 돼. 권합니다. 권수, 정해. 밑에 정해쌍수 봐봐요.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권수정의 결사문을 발표하고 수선사 결사를 만들어 불교 혁신운동에 전개하였다. 이 수선사 운동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 밑줄 그어봐, 선수행 밑줄 그어봐, 노동의 밑줄 그어봐 힘쓰자고 하는 겁니다. 조계종의 성립, 진울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번창했습니다. 수선사를 번창하는 데는 최충원이 가장 최고 권력자였던 최충원이 후원이기 때문에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해쌍수입니다.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이건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해쌍수를 주장한 인물로 오른 것 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진울, 의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건데요. 자, 진울이죠. 봐볼까요? 수행하는 방법을 정했다. 한자, 정할 정자입니다. 수행하는 방법 정했다. 아까 밑줄 그란 거 있죠. 첫 번째, 독경. 이쪽 위에 있죠. 독경. 그 다음에 노동,
자선이죠. 자, 보겠습니다. 진우리. 진우는 교정승려예요, 선정승려예요? 선정승려라고 그랬잖아요. 응? 자, 선정 이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봐봐.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터득하겠나라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아무리 봐도 터득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원래 선조들 이렇게 터득했다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경책을 읽었대. 원래 선정승려들은 안 읽잖아요. 근데 하엄경의 어느 부분을 읽었대. 그렇게 안 되던 이거 읽고 이거야 하고 터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터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방법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선종승려들아, 팔짱 끼고 행감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깨우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를 해봐야지. 나는 책 읽고 깨우쳤다. 그 함경을 읽고.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봐. 혹시 아니? 나처럼 되는 사람이 있을지? 독경이야. 불교 경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노동을 하라는 뜻이죠. 자, 봐봐요. 우리 절간에 가면 시주를 받아서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해요. 불제자들이 와서 시주해 주거든요. 그 불전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돈 넣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본인들이 쓸 돈이라 생각하고 막 쓰는 거야. 즉, 불제자들은 되게 고생해서 그 벌어온 돈을 갖다가 불전함에 넣는 거야. 부처님을 갖다가 찾아뵐게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고 막 쓴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시주 받는 그 돈의 가치를 알 거란 얘기예요. 쉽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아 그냥 쉽게 써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용돈 없어. 네 알아서 해. 그래서 편의점 갖고 한 달 내에 편의점에서 몇십만 원 받았어. 한 50만, 60만, 70만 원 받았다고. 그 돈이 잘 쓰기가 어려워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고 진짜 못 볼 걸 다 보고가면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벌었어. 써져요? 잘 못 쓰겠죠.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여기 대부분 편의점 알바 한두 번씩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쉽지가 않아요. 돈 못 써요, 그게. 무서워서. 왜?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근데 엄마들은 그냥 주워온 돈은 아니잖아, 실은. 엄마 아빠가 되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용돈 받을 때 그냥 막 써졌거든. 내가 또 달라고 하면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벌 때 되게 어려워지지. 쓰기 어렵지. 그리고 동생한테 야, 너 10만 원 용돈 아껴 써라. 절대 쓰지 마. 주면서 쓰지 말라는 돈이 용돈이 어딨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엄마도 10만 원. 내가 진짜 눈물로 번 돈이 엄마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잘 가지고 있어. 용돈 주면서 그렇게 얘기해. 왜?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본인이 겪어봤더니 돈 벌기 되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불제자들 이렇게 노동하라는 얘기야. 그 시주돈이 되게 어려운 돈이라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낼름낼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선. 저녁에 밥 처먹고 잠자지 말라고. 꿀돼지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양반자를 틀고 벽을 쳐다 암벽 이렇게 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밥 먹고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아프고 졸음이 막 쏟아져. 그죠? 그럼 뒤에 큰 스님이 뭐라 하냐? 이만은 죽간 가지고 다니지. 이놈의 시켜보다 딱 때린다고. 딱딱 때린다고. 뻥뻥 소리를 하지. 가끔 보지 않아? TV에서? 템플스테이. 그럼 템플스테이 하는 그 절은 교정일까 선정일까? 아니, 교정승려는 그거 안 한다니까. 선정승려들이 가고 있다니까. 가부좌 틀고 있다니까, 이렇게. 선정승려라고. 템플스테이는 조교정이라고 쉽게 해서. 앞으로도 TV를 운연중 보다가 스쳐 지나가는데 템플스테이라는 걸 봤어. 일반 민간인들이 가고 절에 가서 경험하는 거 있잖아. 2박 3일, 3박 4일 동안 돈 내고 경험한 거 있어요. 그럼 저녁에 하루 종일 돌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저녁밥 먹고 하면 더 돌리지.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꾸벅꾸벅 졸지. 큰 스님이 대tuk관으로 막 때리잖아. 아프질 않은데 소리가 요란하지. 깜짝 놀리지. 저기 바짝 차리지. 이게 템플스테이야. 조교청에서 하는 거라고. 이게 자선이야. 수행 방법이 딱 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혜가 쌓이지. 그리고 수행, 교정 수행 방법과 선정 수행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의 쌍수예요. 자, 밑에 보면 또 도노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어서 갑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좀 심하니까 보세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조계종, 정해상수, 도노정 무조건 조계종이야 막 이렇게 외웠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전혀 안 오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돈 아껴야지. 도노고입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선종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선종의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도노계열과 점수계열로 따로 나옵니다. 볼게요. 순간 터득하는 걸 갖다가 도노라고 불러요. 점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터득하는 방식을 점수라 불러요. 여기는 육조 해능 계열이라 불러요. 여기는 신수 또는 수신이라 불러요. 수신 계열이라 불러요.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의 나무꾼 출신이에요. 본인이. 이 사람은 귀족 승려예요. 출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남선종이라 부르고 이 사람을 북선종 종파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라, 하대, 남선종과 북선종이 두 개 다 들어와요. 두 개가 다 유입된다고. 선종이 고려까지 그대로 온다고 이렇게. 고려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도노계열과 점수계열이 같이 존재한다고. 자, 도노는 뭐야? 순간 터득하고 점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터득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 대표인 스님이 조계종의 중국의 6대조가 된 사람이 해능이라는 승려가 도노계열의 짱이 됐고 남선종을 개창하게 됐습니다. 남쪽으로 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귀족 승려였던 신수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북선종 북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스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법계를 받고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종파는 우리나라에 두 개 다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걸 도노계열, 점수계열 합쳐서 도노점수 정하는 거야. 그래서 진우리 하는 게 통합운동이거든요. 봐. 선선통합운동이에요. 선선통합 뭐죠? 그러면 남선종 플러스 북선종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선종이 통합됐지, 하나가 됐지. 그죠? 남선종, 북선. 그 다음에 선종 플러스 선교 통합운동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즉 정치적 파워를 등에 업고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런데 마찬가지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을 때까지는 이게 존재하죠. 왜? 권력의 등을 업었으니까. 그러나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원 간섭기가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힘을 발휘하는 거지 시대가 지나면 그 자리를 다시 원위치가 되고 말아요. 왜? 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중학교 때 쉽게 외웠던 부분들이 조금 풀렸죠? 좀 몇 가지는 생략했어요. 진도상 몇 가지는 생략했습니다. 스토리들 좀 생략했습니다. 네, 누구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해능하고 신수에 대한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좀 스토리를 좀 생략했습니다. 진도상. 됐죠?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쪽 보세요. 건수정의 결사문 별표 갑니다. 결사란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조사, 조사가 머무른다는 의미, 영천 팔공산, 은혜사, 암자, 훗날 길상사, 수선사, 송강사로 명칭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거길, 수송 외우면 동그라미 쳐요. 거, 길, 수송 찾으면 돼. 거, 길, 수, 송. 다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울과 관련된 진울이 한량한 동네들 이름입니다. 절간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삼보사찰 보겠습니다. 삼보사찰이란 불법승을 가리키는 말로 통도사가 불보사찰, 양산입니다. 양산 통도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불보사찰을 합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웅전에는 부처님의 불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다고, 별도로 따로 있다고. 되게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가 통도사인데 불보사찰입니다. 부처님의 보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자는 보물입니다. 해인사는 법보사찰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봉헌되어 있기 때문에 법보로 사찰을 합니다. 불법이 있다.
그 송강산 승보사찰입니다. 자, 승보사찰 큰 스님, 진울, 해심을 비롯 16명의 국사가 비출되었다 해서 승보사찰.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삼보사찰이라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였다. 그런데 그 평안북도에 가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찰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정도만 우리. 진울의 결사문 두 번째 지문 별표 갑니다. 지금 불교계를 보면 이건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해심 보겠습니다. 해심. 해심은 진울의 제자로 해심 비출고 별표합니다. 유불일치를 주장했다. 원래 이 사람은 유학자 출신이었다. 유학자 출신인데 과거점에 계속 떨어졌는가 봐. 그래서 진울이 스카우트한 거야. 머리 깎자 해서 스님이 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해봤더니 유교나 불교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야. 유불일치설. 청출어람이라는 단어 아시죠? 스승보다 뛰어난 성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끔 성녀들을 나열해 놓고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진울이 먼저인지 해심이 먼저인지 스승이 먼저겠죠. 당연히 순서를 본다면. 진울, 해심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요. 최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우정 읽었습니다. 최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새 갑니다. 요새 천태종 신앙 결사점 백년사 조직을 만들었다. 백년사 밑줄 긋습니다. 절 이름입니다. 천태종입니다. 법화 신앙을 내세워 불교 혁신과 민중교화의 노력, 민중구제에 집중, 참회멸체, 미타정도 밑줄 긋습니다. 참회멸체. 자, 참회하세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럼 내가 당신의 그 죄를 사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이거? 성당 가면 나오지 않나요? 천주교와 비슷한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타정토. 이것은 살아서 갈 수 없고요. 죽어서 갈 수 있는 세상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죽어 천국 갈 때 하는 사상을 미타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토종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토종 누가 만들었어? 원효대사 겁니다. 원효대사의 사상이 정토종이거든요. 뭐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정토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원효 사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새가 하고 있는 이 백년사 신앙은 뭔가요? 교종입니다. 교종입니다. 원효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결사운동은 불교계의 개혁 목표로 한 운동으로 수선사와 양립하여 고려 후기의 불교를 이끌었다.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개경의 중심으로 사찰이 엄청나게 많다고. 개경에 주변에 온통 절간이야. 그런데 이 절이 전부 다 부패했어. 그래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진울이 어디 가서 지금 대구 팔공산 영천 은혜사를 가서 법회를 열고 불교 썩어내면 도려내겠다 결사운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천으로 넘어간다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요새와 진울이 편지글을 통해서 뭐하냐? 개경이 있는데? 야, 개경 썩었는데 뭐하니? 냄새 펄펄 나는데 내려와 아저씨가. 그래서 진울과 요새 편지글을 통해서 내려와요. 내가 좀 배워도 될까? 종파는 다르잖아요. 교종하고 선종이 다르니까. 무슨 그게 필요해. 결사운동인데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길상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결사운동 하는 것을 교종 승려였던 요새가 진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배워도 된다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좀 지워볼게요. 자, 길상사까지 왔어요. 수선사 볼게요.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수선사 결사운동이에요. 여기 수선사 결사운동은 뭐냐면 선종애들이 하는 중심의 결사운동이에요. 부패한 거 도려내고 순전히 본연을 찾아서 돌아가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가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요새는 교종승려라고. 이해 갔어? 그럼 교종승려와 선종승려가 여기는 수행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봐요? 불경책 보는 애들이고 얘들 뭐야? 가부좌 틀고 그냥 언제가 터득하겠지 하는 애들이잖아. 수행 방법이 다르지? 그럼 요새가 어떻게? 양해를 구해야지. 오래서 왔으니까 갈 때는 말없이 떠나면 안 되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부터 제 수행 방법이 다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순천 송광사 얘기를 하고, 순천 송광사 얘기를 하고, 더 내려간다고. 어디까지 갔다고? 강진 백년사까지 오게 됐다고. 그래서 강진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길상사까지는 같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죠? 소선사 결사운동을 볼 때는 수행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교정승려하고. 그 선정승려도 수행 방법 설명하지 않았나? 수행 방법 뭐였어요? 선정승려 수행 방법? 응? 자선, 독경, 그죠? 기억나시죠? 노동,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떠나게 된다고. 어디로? 여기까지. 자, 봅니다.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호남 지방 중에서도 강진이에요. 강진적으로 보면 돼요. 전라도 강진입니다. 강진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결사운동, 불교계의 개혁을 목표로 한 운동으로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루었습니다. 자, 밑에 2번 봐보기 합니다. 사료. 의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전라남도 강진의 만덕산 백년사가 천태종 중의 사찰로 등장하였습니다. 백년사 밑줄 그었습니다. 백년사는 세칭 팔국사 도량이라고 하며 원묘국사 요새가 만덕사 예처를 다시 보수하여 천태종의 수도 도량으로 경영한 것이다. 요새는 보현도량을 열어 보현도량 밑줄고요. 법화 삼매를 실천 수행하는데 이것은 백년사가 천태종의 법화 참법의 도량임을 말해줍니다. 원간석기의 불교계의 회담. 첫 번째, 개혁운동 퇴실, 왕실과 귀족 밀착의 사회 폐단에 야기하게 됐다. 불교 세속화, 불교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결사운동도 쇠퇴합니다. 쇠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천태종의 백년사는 왕실의 원찬인 묘련사로 변질됐다. 묘련사 밑줄 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강진 백년사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새가요. 그런데 원나라 지배를 받는 왕실에서 개경에다가 묘련사라는 절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왕사급에 해당되는 유명한 승려들을 갖다 전부 다 개경을 끌어부립니다. 그리고 거기 원찰력 한다. 즉 보시면 원찰이란 왕실이나 그다음에 왕실의 유력한 누군가를 갖다가 극락왕생해달라고 기원하는 행사를 갖다 얘기하면 이거 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승려들, 그 유명한 승려들이라고 이거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묘련사로 변질되었다는 요 얘기가 그겁니다. 백년사는 왕실의 원찰인 묘련사로 변질되었다는 얘기는 묘련사라는 절에 와서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로 끝나고 말았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우갑니다. 공민왕의 왕사 밑줄. 임재종을 들어왔다. 임재종은 그 마지막 선종이에요. 왜냐하면 교종이 부패하자 임재종 보우에서 임재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그 훗날 이게 조선 선종의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직공 해익은 승리가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54쪽. 교종과 선종에 비교하는 거 있을 겁니다. 천태종, 저교종. 요건 여러분이 했던 내용이니까 쭉 정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경의 간행 보겠습니다. 대장경의 간행. 대장경이란 경률론입니다. 세 가지 합성을 경률론이라고 한다. 배경, 대장경을 간행한 배경 보겠습니다. 불교 사상의 체계야. 두 번째 별표입니다. 거란 및 몽골 친인시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를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간행했다. 처음 만든 게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에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자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구 부인사의 보관 중에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인쇄본 일부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절들의 인쇄본이 좀 남긴 했습니다. 그러나 판목은 다 사라졌습니다. 원본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가죠. 석장경을 얘기하는 것. 이미 약간 했죠. 의천이 고려, 송, 요, 일본의 불서를 모아서 만든 신편, 제정, 주행, 총록이란다. 거기 누가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다가 금 X 적어야 돼. 금나라는 나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나라의 불경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팔만대장경, 일명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제조대장경. 몽골과의 전쟁 때 애침 격퇴를 염원하며 간행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을 판각. 강원도 설원사에 보관하다 15세기 경남 하천 해인사에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창고가 장경판입니다. 장경판전 또는 장경판고. 그 장경판전 건물 두 채가 있고요. 팔만대장경이 두 건물에 양분돼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팔만대장경이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시점을 물어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5세기입니다. 조선 초입니다. 조선 초. 그 조선 초 이 해인사가 지어진 시기가 태조로 보고 있거든요. 네, 확실하지 않지만 태조 때 이후니까 아마 전기에 아마 이게 팔만대장경이 옮겨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잘 보관되어 있고요. 여기는 습기 조절을 위해서 되게 많은 과학적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핵심적인 게 창문의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 자, 봐봐. 손에 봐. 여기서 들어오는 창문의 사이즈하고 나갈 때 창문이 바람이 불러 들어왔다가 나가는 창문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그러니까 공기 유입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는 게 창문 사이즈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창문의 사이즈를 일정하게 해서 습기 조절, 이거 틀린 부분이에요.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서로 다르게 했다는 것. 그다음에 바닥에 모래를 깔고 수술을 깔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습기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일부 부패해서 목판이다 보니까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우리만 보고 끝낼 것이냐, 우리가 1000년, 2000년 더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다 지원 창고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의견이 비등합니다. 양비론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만 보고 끝내야 될지, 후손들에도 잘 물려줘야 할지,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저장 창고에 그걸 다 보관해야 되죠. 왜? 전기를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잖아. 그런 점들이 약간 장단점이다. 그 다음 밑에 불교 흐름은 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겠습니다.